안녕하십니까. 분당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입니다. 현재 분당 신도시는 작년 12월 20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 조례가 결정되면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하여 바로 승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획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지정 기준과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준 용적률의 산정 기준 및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산정 결과, 그리고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과 공공기여금 산정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작년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준비 공람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 관련 실과와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정비 기본계획과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좀 법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비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설정 기준은 조성 후에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는 약 한 20평방 기준바닥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되고요. 목표 연도는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입되는 분당 신도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현재 주거시설 및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독 필지별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체계적인 정비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당 신도시 전체에 광역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등 주차장과 단독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이런 좀 정주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조화로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공간구조 개선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도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런 걸 고려하는 미래도시 성사시키고, 이 부분은 현재 성남시에서 개발 시행과 추진 중인 100마일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분당 신도시와 연계해서 자주 기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계획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추진 경입니다. 저희가 과업 착수를 2023년 4월에 시작해서 24년 8월까지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해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주민의견 정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말에 시의회 의견 정치, 경기도 사전자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획안을 반영하여 11월 28일 날 저희가 경기도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는데 조건부 의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조례가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상반기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지정 기준과 지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특별법과 기본방침에서 구역 지정 기준과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신도시에서는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세 가지 유형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택단지 정비형의 설정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주택단지를 단일 조합이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통합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정비 유형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개 주택단지로 구성된 대가구를 통합하는 정비 유형이 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생 등 대가구 안에 다른 유형의 주택단지를 통합하는 정비 방안이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이 부분은 현재 4개의 공동주택과 학교 그리고 도로로 구역된 대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기술 위치로 제공된 다양한 주거 유형과 생활 리소시, 오픈 스페이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행 중심으로 계획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지구 정비형입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앞에서는 주거지 위주였지만 이 부분은 상업지, 역세권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주택단지 부지를 상업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으로 재건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지역만 단독으로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업 역세권에 인접한 공동주택을 상업과 같이 정비할 경우에는 일부 역세권, 역세 복합 환전센터라든지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을 시행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복합 용지를 조성하고 위에는 주거 용지는 이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기능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역세권에 인접한 지밀도 상업지역인데 이 부분은 향후 정비를 하게 되면 자족균형의 중심에 고밀 복합근무지구와 신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반증 체계를 조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정비형입니다. 시설 정비형은 광역교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노후된 도시계획 시설을 활성화, 복합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공동주택지 안에 자주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설 정비형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비 사례는 현재 저희형 도시계획 시설 내에 기반시설, 자족시설과 그리고 시니어타운, 청년주택 등 주거 기능을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주대책 지원형입니다. 이주대책 지원형은 유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이주단지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별 후원도가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에는 대부분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택단지 정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 정비형에는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는 재배를 하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심지구 정비형은 성남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오리 6대권을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4개의 단지는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단지 정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 중심지구 정비형과 이주택 지원형은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고, 주택단지 정비형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만재구매가나 200세대 이하인 소규모 주택으로 구분을 하여 저희가 한 현재 8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민원을 좀 반영을 해서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용적률 설정 기준과 315%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당 신도시의 기반시설 여유 용량을 검토를 하고, 여기서 여유가 있는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확충 가능한 용량을 검토해서 계획 인구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인구가 나오게 되면은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당 지표인 2.3으로 나누어서 계획 세대수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계획 세대수를 가지고 밀도를 결정하려고 하면은 주택 공급 규모별 비율과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 방침에서 성남시 최근 10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 비율을 반영하여 60 이하는 10.6%, 6085는 57%, 85 초과는 32%로 계획하였고, 이 공급 규모별 면적은 저희가
77, 110, 13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년간 사례를 다 통계를 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인구 및 세대수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공원, 상업소,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검토해서 확충 가능한 면적을 검토했을 때 필요한 확충 시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인구가 약 한 12만 명 정도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33만 2천 명에서 12만 명을 하면 45만 2천 명을 분당 신도시 계획 인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45만 2천 명의 2.3명을 나누면은 약 한 19만 7천 세대가 분당 신도시 세대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특별정비구역의 세대수를 빼게 되면 특별정비 예정 구역 내 세대수는 약 한 15만 5천 세대, 그리고 계획 인구는 35만 7천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15만 5천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15만 5천 세대를 어떻게 해서 용적률을 뽑는지 단계별로 계산한 산식입니다. 현재 15만 5천 세대를 공급 면적별 비율인 10.2%, 57%를 반영을 하면은 60제곱미터 이하는 약 한 16,000세대, 608호는 한 9만 세대 정도가 대입 세대수로 산정이 되었고, 이걸 합치면 15만 5천 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이 세대와 평형별 면적 기준을 더하게 되면 연면적이 약 한 1,790만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면적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대지 면적이 567만을 나누게 되면 약 한 315%의 기준 용적률이 산정이 됩니다. 산식은 위에 계산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315%는 현재 향후에 상하수도라든지 공원 그리고 교육시설의 확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315%는 분당 신도시 내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전체 기준 용적률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와 연립 단독을 구분하여서 용적률을 설정하였습니다. 아파트는 326%, 연립은 250%로 선정을 하였는데, 이 선정 기준은 아파트 현재 용적률이 185%고 연립은 한 91%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에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80%,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210%입니다.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와 연립의 기준 용적률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26%와 아파트 전체 부지 면적, 전체 주거 면적, 그리고 연립주택과 단주택의 주거 면적의 250%를 곱하면 한 325%의 평균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과 산정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특별법 30조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70% 이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용적률 산정 방식은 증가한 용적률의 공공기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은 정비 용적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26%가 되겠죠. 그리고 종전 용적률은 평균 용적률이 185%이고 증가한 용적률에 공공기여 비율을 곱하면 공공기여 용적률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여금은 이 증가한 공공기여 용적률의 부지 면적과 감정평가액을 곱하면 공공기여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 공공기여금 안에서 공동주택가격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공공기여금 납부를 하며 시에서 활용해서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분당 시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개선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여 비율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 공공기여 용적률이 공공기여 산정금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업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10%에서 70% 안에서 이제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성남시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걸 좀 고려해서 제도 비율이 10%로 1단계에서는 10%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0%를 결정한 이유는 인구가 증가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10% 내에서 어느 정도 정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비율인 10%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최대 용적률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450%, 3종이기 때문에 300%에 1.5를 곱하면 450%가 되겠습니다. 이 450%에서 50%포인트를 뺀 400%까지는 40%, 그리고 그 이외 구간은 50%로 3단계로 저희가 공공기업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성남시에서 조례를 입법력을 하고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기여금 산정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앞에서 표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가한 용적률에 공공기여비를 곱하면 공공기여 용적률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정비구역 면적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고려를 하면 아파트 10만일 때 아파트의 현황 용적률 평균이 185%고 정비 용적률이 32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한 용적률은 141%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현재 평균이 250%이기 때문에 110%, 단독은 160%, 그리고 단독은 110%의 용적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에 공공기여 비율 10%를 곱하게 되면은 공공기여 용적률은 아파트 14.1%, 연립 16%, 단독 11%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제 대지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공공기여 연면적이 14,100, 8,6,60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감정평가액을 곱하면은 우리 단지가 내야 될 공공기여금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감정평가액은 종후 가격이고, 그리고 저희 일기 신도시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정비 기본계획 승인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액은 그 정비 기본 방침에 보면은 종후 토지 가격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획의 실행 방안입니다. 분당 신도시 단계별 추진 방안입니다. 2024년도에 선도주구 12,000세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인허가 이행을 통해서 특별정비구역 및 정비계 수립을 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정비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년도인 27년도에는 공사 및 이주 및 공사가 이루어지고 6년 후인 2030년도에는 제초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시행을 하게 되면은 2040년도에는 분당 신도시 정비 시행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제가 지휘자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해주신 백정훈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은 3교시까지 모든 강의가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